이번에는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탭을 선택하시고 지금 먼저 제가 이렇게 레이블들을 먼저 위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컴포넌트를 내려놓으시고 각각의 캡션을 4번, 이름, 나이, 직급 이런 식으로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각각의 필드를 에디팅하고 편집할 수 있게끔 DB 에디트를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일반 에디트를 쓰셔도 되지만 저희는 지금 DB 에디트를 써서 직접 테이블들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DB 에디트 내려놓으시고 이것을 카피해서 이름 쪽, 나이, 입사일자, DB 에디트를 연결하실 때는 프로퍼티 중에 모든 컨트롤의 기본은 데이터 소스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소스 각각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사 소스에 해당하는 필드들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ID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인사 소스에 name, 세 번째는 인사 소스에 age, 그 다음에 입사일자, 이런 것들은 이제 손으로 입력을 해서 DB로 넣는 경우겠죠. 입사 데이트, 그리고 이거는 인사의 salary. 아까 표시된 그 포맷대로 표시가 됩니다. 근데 직급은 지금 손으로 치시는 것이 아니라 콤보에서 선택을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DB 콤보 박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콤보 박스 내주시고요. 자, DB 콤보 박스는 일반 콤보와 같습니다만 입력 콤보에서 선택한 항목을 DB로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겠죠. 그런 프로퍼티는 일반 콤보에서 보시는 아이템즈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직급에 필요한 무슨 정체가 아니죠. 사원 몇 가지 직급을 조금 입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이런 식으로 넣어주신 다음에 해당하는 소스의 field, 클래스 필드겠죠. 자, 그러면 지금 지금 선택한 DB의 이 아무개는 사원이라고 하는 직급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시면 이제 부서 코드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컴포넌트가 이런 컴포넌트이기도 합니다.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그래서 이것을 콤보를 갖다 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콤보에다가 해당하는 부서를 다 키인을 하실 수도 물론 건수가 많으면 힘들고요. 문제는 추가되는 부서나 삭제되는 부서들은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직급 같은 경우는 항상 고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면 네가 좋아하는 계절 이런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선택하는 뭐 이런 식의 것들은 그냥 콤보를 쓰시면 되는데 실제 현재 있는 부서들을 콤보에다 다 실어주셔야 되는 경우죠. 이럴 때는 그냥 콤보가 아니고 DB lookup DB를 참조해서 lookup을 해서 콤보에다 실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럼 저희는 부서 코드를 입력을 손으로 칠 수가 없거든요. 운영자가. 그래서 해당하는 부서를 다 콤보에다 실어주고 거기에다 코드를 뿌려주는 것이 아니고 description, 여기서 저희는 섹션 팀명을 뿌릴 겁니다. 그래서 팀명을 찍게 되면 해당하는 코드를 물고 들어가게 되는 이런 형식을 쓰실 거거든요. 그럼 저희는 일단 데이터셋이 하나 더 필요합니다. 부서 정보를 가져올 수 있게끔 뭐 테이블이든 쿼리든 쓰시면 되는데 저희가 이따 부서 관리 화면에서 역시 그리드를 쓰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심플 데이터셋으로 연결을 역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로 가셔서 뭐 메인터넌스에서도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룩업을 해오셔야 되기 때문에 역시 심플 데이터셋을 내려놓으시고 부서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서 관리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심플로 작성을 하시고 자, 이름은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넵트라고 주시면 되겠네요. 연결하겠습니다. 커넥션은 리모트 커넥션, SQL 커넥션 물리시고 데이터셋은 누구로 물린다? 테이블로 동일하게 그리고 이번에는 뎁트를 물리겠다. 오픈은 가장 바깥에서 하신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해당하는 또 소스를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름은 뎁트 소스 뭐 이렇게 가면 되겠죠. 네, 뎁트 소스 주시고 뎁트 이렇게 불려주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 뎁트 인사도 인사 소스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저희가 인사 데이터 소스 이렇게 이름을 조금 길게 주신 것 같아서 그냥 인사 소스 이렇게 이름을 조금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만 통일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신 다음에 저희 다시 인사화면 쪽으로 오셔서 이번에는 DB 룩업 콤보 박스를 연결하십니다. 룩업 콤보 박스입니다. 그 윈도우 3.0에 있는 DB 룩업 콤보하고 조금 틀립니다. DB 룩업 콤보 박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연결을 하실 텐데요. 프로퍼티 5개를 일단 먼저 눈에 좀 확인해 주시죠. 데이터 소스, 데이터 필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오시면 리스트 소스, 리스트 필드, 키 필드 이렇게 저희는 5개의 프로퍼티를 건드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 이 컴포넌트는 3개의 프로퍼티만 건드리셔서도 많이 씁니다. 예를 들면 리스트 소스, 리스트 필드, 인덱스만 주시고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부서별 어떠한 조회 이런 거 할 때 부서 코드를 셀렉션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콤보를 선택하실 거거든요. 그거 역시 DB 룩업 콤보입니다. 그래서 DB 뎁트에 있는 그 필드들을 다 가져와서 선택할 수 있게 하겠다 할 때는 항상 이걸 쓰시면 되거든요. 뭐 제품별, 뭐 부서별, 뭐 고객별 뭐 이런 거 주실 때 다 이런 콤보를 쓰시면 되는데 그때는 DB로 직접 넣는 것이 아니고 리스트 필드에다는 누구를 뎁트, 리스트 필드는 뭐 디스크립션 키는 뭐 근데 네가 찍은 그 키 값하고 주실 때는 그 DB 룩업 콤보 박스 원점 키 밸류 이렇게 주시면 그 값으로 또 다른 쿼리, 서브 쿼리를 하러 가신다든가 하실 때 이렇게 3개만 건드려서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3개와 함께 그 선택한 키 값을 어디다 데이터 소스, 데이터 필드로 들어가게 해주실 거기 때문에 저희는 5개의 프로퍼티를 다 건드립니다. 자, 연결 한번 해볼까요? 리스트 소스는 저희는 누구죠? 부서에 있는 내용을 다 가져오겠다. 뎁트 소스. 그럼 콤보 박스는 무엇을 리스트할 거냐? 리스트 필드는 섹션. 자, 그런데 키는 어떤 게 키야? 코드가 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택한 이렇게 해서 키 밸류 이렇게만 주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어디에 데이터 소스 인사에 어디로 부서 코드로 넣겠다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무개는 벨파이 팀인데 다른 팀으로 넘어가겠다면 다른 팀을 찍으시면 해당하는 코드 값이 인사의 부서 코드로 자동으로 연결되게끔 그 5개의 프로퍼티를 세팅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진은 이제 그 DB 이미지를 사용해야죠. 일반 이미지이지만 DB와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 DB 이미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불러들여 오셔서 이 DB 이미지에다만 데이터 값을 넣어주시면 이것은 해당하는 DB로 연결되게끔 저희가 역시 데이터 소스, 데이터 필드 물려주시면 되고요. 데이터 소스는 인사에, 필드는 포토 필드겠죠. 지금 여기는 여기 값이 들어가요. 그림이 없는 상태고요.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 그 그레이드라고 하는 필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DB 라디오 그룹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사용하겠습니다. DB 라디오 그룹을 갖다 놓으시고요. 그리고 조금 사이즈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제가 레이블 안 준 게 여기 캡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캡션에다가 등급이라고 주시면 되겠죠. 등급 하면 조금 그러면 뭐 저희는 업무 능력 뭐 이런 식으로 주시겠습니다. 자, 근데 저희가 실제 DB에 들어가 있는 값은 1, 2, 3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값을 틀리게 주고 싶다 할 때는 value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는 항목은 items 들어오셔서 실제 이제 표시되는 데이터죠. 그럼 뭐 매우 좋음 이렇게 주시고요. 매우 좋음 좋음 보통 그저 그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주셨다. 그러면 이 아이템은 4개가 표시가 됩니다. 아, 제가 하나가 스페이스가 먹었나 본데요. 이거는 그래서 지워주시고요.
자, 이렇게 4개를 주셨는데 실제로 저희가 DB에 들어가는 건 1, 2, 3, 4거든요. 값이 틀리게 매칭될 때는 values라고 하는 값에다가 실제 선택된 아이템들과 물리는 값을 직접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매우 좋은 하면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것을 결론은 저희는 어디다 갖다 놓는다? 데이터 소스, 데이터 필드, 인사의 그레이드 필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레이드 필드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주시고 지금 입력하는 필드는 다 들어간 거니까 각각을 처리할 수 있는 버튼을 여기다가 눌러주시면 저희가 버튼이 4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4개를 주시고 각각의 캡션에다가 원래는 뭐 한글로 주셔야 되는데 저희는 그대로 그냥 메소드로 가겠습니다. insert, delete, 세 번째는 cancel, 네 번째 post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에디팅 할 수 있는 화면들이 준비가 됐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에디팅 하실 때 지금 아까 내려놓으신 컨트롤러 순서가 지금 이렇게 DB 에디터를 먼저 놓고 중간에 끼워 있는 DB 콤보나 루커를 쓰셨기 때문에 탭들이 그 순서가 지금 약간 엉켜져 있거든요. 그래서 탭 순서를 조금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탭 순서를 맞추는 프로퍼티가 탭 오더였거든요. 그래서 탭 오더를 지금 여기서부터 바꿔주시면 됩니다. 3, 네. 여기 4, 여기 5, 6, 7 네,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탭 오더를 맞추셨고 실제 이제 메소드들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지금 브라우저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에디트 모드로 놓겠다, 에디트 또는 인서트 모드로 놓겠다, 인서트, 딜리트를 하겠다, 딜리트 그리고 모드를 전환하겠다, 캔슬 그리고 해당하는 레코드 데이터셋의 레코드를 적용하겠다, 포스트입니다. 자, 그럼 이런 메소드들을 하나씩 연결해서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하나씩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서트라고 하는 것은 인서트 모드로 전환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부적으로는 새로운 레코드를 하나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펜드는 계속 추가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는 메인터넌스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딜리팅한 데이터들은 공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다음에 그 레코드를 다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인서트를 쓰시면 됩니다. dm. 인사점 insert 이렇게 주시면 새로운 레코드가 하나 벌어지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벤트까지 같이 제가 조금 메인터넌스를 하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insert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새로운 레코드를 찾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값들은 다 블랭크가 뜨게 되거든요. 블랭크가 뜨게 되는데 저희는 이 인사의 이벤트를 이용해서 이 이벤트 쪽으로 오셔서 디폴트 값을 좀 깔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before 붙은 것들과 after 붙은 애들이 크게 보이실 거고요. 이것은 지금 각각의 메소드를 날리기 전과 날리기 후 이렇게 before, after로 분리가 되어 있고 조금 더 내려가시면 on new record라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즉 append나 insert 모드로 새로운 레코드를 찾게 됐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거든요. 자, on new record로 들어오셔서 저희는 인사 입사 데이트를 오늘 날짜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날짜는 now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요, date, time, string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희가 인터페이스에 있는 DB는 timestamp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date, time, and date, time to 조금 SQL timestamp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컨버전 펑션을 써야 되는데 소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date, time to SQL timestamp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date, time to SQL timestamp하고 이렇게 펑션을 보실 수 있거든요. 이게 SQL time st라고 하는 것이 소스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가해 주셔야 되겠죠.
유주절에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SQL 사실은 데이터 점 지금 그 X2에서는 그 라이브러리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다가 테이블 네임스페이스를 넣어 주신다고 말씀드렸죠. SQL 이렇게 유주를 추가해 주셔야지만 이 펑션을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출처가 계속 틀렸네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한번 해보시죠. 인사 쪽으로 오셔서 인서팅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디폴트 값이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인서트 모드밖에 코딩을 안 해서 지금 다른 것들은 코딩을 못 하셨는데 만약에 기본적인 값 다른 것도 깔고 싶다 하시면 하나 더 깔아보셔도 되겠죠. 인사 셀러리 점 밸류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런 식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인사 그레이드 점 밸류는 1 이렇게 주시고 디폴트 값을 깔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언뜻 보셔서 아시겠지만 문자 이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주셨을 때 인서팅 하게 되면 커서가 이렇게 찍으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인서트 모드를 놓기 전에 커서를 떨군다든가 또는 인서트 모드를 놓고 나서 셋 포커스를 두시면 훨씬 작업하시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벤트 쪽에서 저희는 before insert 쓰죠. before insert 모드 놓기 전에 커서를 놓아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데이터를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다가는 뭘 주시면 될까요? 네, 인사 from 점 아마 유주로 하셔야 될 겁니다. db edit 1.set focus 네, 이렇게 주시면 되는데 역시 인사폼을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 커저 하나 놓기 위해서 인사를 유주하시긴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죠. 실행을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커저가 떨어졌고 디폴트 값들이 깔리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코딩에서 여러분들 버그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상황관리 쪽에 오셔서 조회 쪽에서 에디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인서트 모드로 벌어진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은 캔슬을 먼저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 다시 프로그램을 띄워보겠습니다. 자, 아까 저희는 그 DB 그리드 형태를 에디팅으로 안 쓴다고 했습니다만 DB 그리드 상에서도 에디팅이 가능합니다. 그건 이유를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가신 상태에서 커서를 밑으로 딱 내리시게 되면 이게 인서트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저는 인서트 모드를 놓기 전에 포커스를 DB 에디트에다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무슨 에러가 날까요? 자,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를 밑으로 내리게 되면 cannot focus disable when invisible wind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DB 에디트에다 포커싱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주얼 상태가 지금 그리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저희가 DB 그리드 상에서 에디팅 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듈 쪽에 가시면 이 모듈과 물려있는 데이터 소스에 오토 에디트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데이터 소스와 물려있는 각 컨트롤들에서 레코드를 딱 클릭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에디트 모드가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해놓은 거고 만약에 나는 그리드상에서 조회만 하겠다. 별도로 우리가 지금 저희처럼 인서트나 에디트로 놓는 작업을 해야지만 인서트나 에디트 작업을 하겠다 하시면 이걸 풀어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enable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nabled는 지금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을 계속 쉽게 하면 그리드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그리드에서 인서팅 작업을 하시게 되면요. 사실은 DB 속도가 느린 게 아니고 그걸 다시 그리드에다가 하나하나씩 셀마다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게 표시되는 프롬프트 떨어지는 속도가 느려요. 그리고 이 데이터셋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그린 거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입력할 때 커서를 맨 밑에다가 맨 위에다 이런 건 되지 않습니다. 현재 데이터셋을 그대로 그린 거기 때문에 위치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연결해주는 중간 통로를 해주는 게 이 인사 소스라는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enable false를 시켜놓고 쓰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뭐 어떤 배치 처리에서 쭉 딜리팅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enable true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제어를 코딩적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근데 메인터넌스이기 때문에 건 바이 건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enable true를 해놓고 쓰시는 거죠. 자, insert 됐고요. 그 다음에 cancel. 네, 이거는 모드를 전환하는 거죠. dm. 인사. cancel. 자, 그런데요. 저희가 일반 양방향이 아닌 단방향인 경우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바로 모드만 조회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지금 일종의 캐시처럼 쓰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insert 또는 deleting, editing을 했다고 하면 이 버퍼에서는 레코드 작업이 되지만 실제 물려있는 데이터셋으로 적용된 건 아니거든요. CLTO 구조처럼. 그래서 클라이언트에서 데이터를 3건 입력했다 하더라도 적용을 하지 않으면 서버 단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버퍼에 있는 내용을 혹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cancel updates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업데이트된 내용이 있으면 다 취소를 해라 하는 메소드를 한번 날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delete 한번 볼까요? 자, delete는 근데 무조건 deleting을 쓰는 게 아니고 confirm을 한번 봐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메시지 DLG라고 하는 델파이 자체 펑션 첫 번째 메시지 내용입니다. 정말 삭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주시고 아이고 영문으로 열심히 쳤네요. 이렇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메시지 종류입니다. 근데 이건 델파이의 T 메시지 DLS 타입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MT 상수입니다. 저희는 confirm을 받으셔야 되거든요. confirmation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정보는 메시지 버튼의 종류와 수입니다. array로 넘어갑니다. MT 메시지 타입 MB 메시지 버튼 MB OK 또는 MB 뭐 yes로 할까요? MB yes MB no 버튼과 yes 버튼을 쓰고 마지막에는 help context help 번호입니다. 근데 저희는 help를 안 쓰거든요. 0번 주시고 return은 MR 이렇게 올라오겠죠. MR yes이면 MR yes이면 저희는 지워주시면 되거든요. 자, 근데 제가 지금 begin hand로 묶는 이유는 자, 물론 deleting만 하시면 일반 양방향에서는 지워졌었습니다. 해당하는 레코드가.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뭐죠? 딜리트만 하시면 양방향 버퍼 한 번 더 옮긴 거라고 그랬죠. 거기서만 딜리트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적용하려면 데이터셋까지 적용을 해서 실제 해당하는 테이블에서 지워주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apply update를 해주셔야 됩니다. 일종의 캐시 같은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apply update 하면 마지막에는 파라미터가 max error의 개수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러 체킹할 수 있는 max 개수를 주지 않습니다. 지금 보통은 마이너스 1 하고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m.인사.delete, dm.인사.apply updates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근데 지금 deleting을 하다 또는 apply를 하다가 에러가 났을 시 어떤 조건 체킹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exception 처리, 예외 처리라는 걸 배우시게 되면 apply 하다가 에러가 나게 되면 또는 delete 하다 에러가 나게 되면 이런 것들을 다 처리를 해주셔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에러 처리 안 배우셨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 포스트. 이에 해당하는 레코드에 있는 것들을 적용해 인서트나 에디트, 딜리트는 포스트가 없습니다. 왜? 3번 지워, 5번 지워 이렇게 주시면 되지만 인서트나 에디트는 해당하는 레코드가 다 끝났다는 걸 알려주는 메소드입니다. 포스트가 커미트는 아니에요. 해당하는 레코드가 나는 끝났다 하고 알려주는 메소드가 포스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dm.인사. 포스트 해주시면 되고요. 포스트만 하시면 DB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외에는 양방 한 번 더 버퍼링을 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apply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만
데이터셋에 적용이 돼서 실제 물려있는 DB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샘플 데이터셋이나 나중에 슬레이트 쪽에서 컬트 데이터셋들은 어플라이 업데이트를 해주셔야지만 적용이 됩니다. 즉, BD나 ADO는 캐시드 업데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데이터셋에서 인서트 포스트 하게 되면 캐시로 가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익스프레스에서는 캐시드 업데이트라는 속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네, 이 샘플 자체가 그럼 캐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BD에서 캐시를 쓸 때도 캐시에 있는 내용을 다 적용해야 하는 메소드가 역시 apply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그 캐시에 있는 내용을 다 적용해 하는 것처럼 저희는 양방향에 있던 데이터들을 다시 단방향으로 넘겨주는 게 apply 업데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다 해주신 거고 역시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처리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번 처리를 해보시면 될 거고요. 실제 업데이트를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진을 불리는 코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그림을 불러드리셔야 되는데 자, 그림을 불러드리는 다이alo그는 물론 동적으로 생성을 하셔도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컴포넌트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픈 픽처 다이alo그라고 있습니다. 오픈 픽처 다이alo그라는 거를 그냥 클릭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블을 클릭하게 되면 다이alo그를 띄워서 거기서 선택한 그림을 DB 이미지의 그림으로 넣어주시는 코딩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f open 오픈 픽처 다이alo그 원점 execute 된 그러면 DB 이미지의 원점 pictures load from file 우리가 메모장에서도 이거 쓰셨죠? 그림이나 블록 데이터들을 빌려드릴 때 쓰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네가 선택한 그 파일 네임을 가져와라. 이렇게 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 그림이 해당하는 그림이 들어가시게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업데이트를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 필요한 이벤트가 있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이벤트 쪽에 뭐 이런 작업들, after, before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요거 하나 좀 작성하죠. after 쪽에 보시면 after post가 있고 after apply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것까지 하신 다음에 메시지 하나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띄우시면 되는데요. 지금 또 네, 유주를 더 하셔야 되겠죠. 다이얼로그 줍니다. 이렇게 유주를 해주신 다음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력이 제대로 되는지 에디팅이 되는지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서트 모드, cancel 이렇게 들어오죠. 자, delete. 자, 삭제하시겠습니까? no 하면 안 지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럼 저희는 한번 입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4번이면 DB에서 그 시퀀스 번호를 따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그냥 인터페이스에는 그 오토로 자동으로 따는 필드가 없어서 저희가 사실은 프로그램에서 번호를 따는 코딩을 또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저희는 지금 그 코딩은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입력할 때 네, 조심스럽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몇 번까지 있냐면 2번, 3번 뭐 이런 식으로 있으니까 저 4번으로 등록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김원정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까요? 자, 나이 오픈할 수 없으니까 네, 그냥 근데 제가 아까 10글 이렇게 넣으시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아까 필드셋에서 조건을 걸러주신 거죠. 근데 지금 이거 디버깅 모드로 돌리시면 디버거 메시지가 뜰 거고요. 저희는 지금 디버거를 사용하지 않는 모드로 일부러 띄운 겁니다. 네, 그런 디버거에서 뜨는 창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주시고 스급은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죠. 부서는 델파이 이렇게 선택하면 델파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델파이 코드가 연결이 될 거고요. 사진은 이렇게
그냥 이름 쓰겠습니다. 주시면 되고요. 여기 들어왔죠?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시고 포스트 하게 되면 네, 지금 어플라이를 시킨 다음에 등록 편집 완료가 됐다고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 건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5번 2 넣으시고요. 좀 데이터를 많이 넣어야 돼요. 사실은요. 저희가 데이터가 워낙 없어요. 사진은 안 넣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한 건씩 해서 지금 넣어주신 거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조금 많이 추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직급 한번 4원만 이런 식으로 조율하시면 되고요. 이 테스트 한번 지워볼까요? 55번에 있는 이 테스트 한번 조금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삭제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삭제가 된 상태에서 테스트라고 하는 걸 찾으시면 네, 저희는 파일드 니얼리스트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을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수정을 하실 건데요. 조금 쉬신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인서트를 하고 있는 중간에 만약에 작업이 없는데 포스트를 하고 있다 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상한 에러 메시지가 뜨게 되거든요. 또 캔슬을 누른다거나 이거는 지금 뭐 에러 메시지는 안 뜨지만 상황에 안 맞게끔 처리를 하신 겁니다. 만약에 인서팅을 하고 있는 중간에 또 인서트를 누른다거나 뭐 이런 식의 작업을 계속 하시게 되면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드가 바뀔 때마다 우리가 그 스테이트가 바뀌는 것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스테이트가 바뀔 때마다 버튼을 disable, enable 시키고 또 레코드 포인트가 처음에 발매되게 되면 역시 이거는 더 이상 앞으로 갈 게 없으니까 disable 또 마지막으로 갔을 때는 이걸 disable 이런 식의 코딩을 추가적으로 해서 저희가 그 편집을 조금 더 수월하게 운영자가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끔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모드의 전환에 따라서 버튼 1, 버튼 2, 버튼 3 이런 것들을 disable, enable 그리고 레코드 포인트가 움직일 때마다 이런 것들을 또 역시 disable, enable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이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해당하는 인사 테이블에 있는 그 before, after가 아니고요. 실제 그 데이터셋과 물려있는 인사 소스에 이벤트 3개가 있습니다. 데이터 change, state change 또는 update data. 그래서 지금 저희가 쓰려고 하는 것은 state change, 모드가 뭐 this DS inactive에서 browse 또는 edit 모드, insert 모드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될 때마다 이벤트 state change가 발생하고요. 해당하는 레코드 포인트가 바뀔 때마다 발생하는 이벤트가 데이터 체인지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체인지는 특히 많이 쓰게 됩니다. 저희가 조회 쪽에서도 뭐 부서 레코드가 바뀔 때마다 밑에 서브 쿼리가 움직인다든가 이런 거 쓰실 때 데이터 체인지 쓰시게 될 거고요. 오늘은 이 두 개의 스테이트 체인지와 데이터 체인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스테이트 체인지부터 코딩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스테이트 체인지에서 자 그러면 인사폼 자 버튼 원점 enabled 자 이거는 언제일 때만 그 enabled가 돼야 되나요? 네. dm. 인사점 네. 언제가 state가 인사점 state가 무엇일 때? DS browse일 때. 자, 조회 모드일 때만 인서트를 놓을 수 있는 거죠. 에디팅이나 예를 들면 그거 하실 때는 작업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browse일 때는 browse는 인사 스테이트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카피를 하셔서 하나는 더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버튼인 경우는 역시 동일합니다. 딜리트 버튼이거든요. 근데 세 번째 버튼과 네 번째 버튼은 조금 바뀌겠죠. 세 번째 버튼은 인서트 버튼, 캔슬 버튼이거든요. 캔슬 버튼은 언제만
활성화되시면 되나요? 인서트나 에디트 중에서만 활성화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in이라는 지시어 있습니다. 멤버셋에서 속하니 안 속하니 역시 결과는 boolean이거든요. 그래서 인서트 모드이거나 에디트일 때만 true냐 false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역시 카피하셔서 네 번째 버튼도 동일하게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버튼을 이렇게 처리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마 에러가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무슨 에러가 발생하는지 좀 봐주십시오. Access Violation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Access Violation은 델파이 개발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는 그 런 오류 중에 하나입니다. 실행 오류 중에 하나인데, 자, 그럼 이 문장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요. 이 스테이트먼트 자체가 틀린 건 아니고요. 이제 시점이 안 맞는 거죠. 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이 뜨고 저희 메인 폼이 뜨고 그 다음에 모듈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다른 화면들은 지금 어베러럴 폼입니다. 그래서 모듈이 뜨면서 저희는 DB 커넥션을 물었고, SQL 커넥션에 DB를 데이터베이스를 물었고 연결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인사 데이터셋이 오픈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DS inactive에서 이미 오픈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브라우저로 움직이거든요. 그때 이 핸들러가 돌아가게 되면서 인사 폼의 버튼을 disable, enable 코딩이 실행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사 폼은 아직 크리에이션이 안 된 상태입니다. 즉 인사 폼의 버튼을 enabled 하려고 하니까 accessing을 못 하겠다 하면서 access violation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코딩을 어떻게 해결하시면 될까요? 뭐 이 코딩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시점을 조금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좀 리셋을 하고요. 자, 모듈이 뜰 때는 이 핸들러는 의미가 없다. 이 버튼 disable, enable는 의미가 없다. 즉, 이 이벤트 핸들러를 null 처리해 놓습니다. 이게 null이거든요. 그러면 이 핸들러가 동작되어야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그렇죠. 인사 폼이 creation 될 때. 이런 이벤트들 다 배우신 겁니다. 인사 폼이 올라갈 때 물려놓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사 폼의 create에다가 물려주시면 됩니다. 자, 어떻게 물리시나요? 네, 아까 말씀드린 DM에 있는 컴포넌트는 동일합니다. DM에 있는 인사 source event on state change에다가 dm 인사 source 이벤트 이거죠. 자, 그래서 assign입니다. call이 아니고 인사 source의 state change를 assign 해라. 자,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죠? 이 화면이 내려가면서 저희는 free를 할 거기 때문에 free 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화면이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또 access violation 또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무리로 이 화면을 닫을 때, 이 화면을 닫을 때 어떻게 해주시나요? 이벤트 핸들러를 null 처리해 주셔야 되죠. 끊어 주셔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dm 인사 소스의 on state change에다가 null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nil이 파스칼의 nil이 우리가 생각하는 null입니다. 이렇게 주시면 제가 중간에 한 번 더 돌려볼게요.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누르셨을 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근데 눈여겨보셨나요? 처음에 이 화면이 딱 올라올 땐 뭡니까? 모두가 반영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버튼의 상태를 체킹을 못합니다. 지금. 그렇죠? 왜? 오픈이 계속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이 화면이 였기 때문에 이건 돌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셔야 되나요? 현재 상태를 한번 더 체킹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상태가 지금 브라우저니까 이 두 개를 지금 디세이블 시키셔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서 코딩 하시느냐? 자, 저희 처음에 테스트할 때 이거 이미 배우셨어요. 이벤트 핸들러도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필요한 시점에서 호출하실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언제? 이 화면이 액티베이션 될 때, 그렇죠? 이 화면이 액티베이트 될 때 한번 불러주시면 되는 거죠. 이 화면이 액티베이트 될 때 이 핸들러를 한번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불러주시는 거죠. 연결이 아니고 인사 소스에 루틴 얘죠. 걔를 부르시는데 자,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인사 소스일 때는 샌더거든요.
그럼 여기서 인사 포맷 센더는 누굽니까? 인사 폼이거든요. 그걸 넘기셔도 크게 무리는 없는데 너무 종류가 틀리다. 그럼 저희는 그냥 그랬었죠. dm. 네, 인사 source 그냥 이 컴포넌트를 넘기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게 되면 처음에도 그 상태를 한번 현재의 상태를 체킹해서 버튼의 상태를 연결해 놓으시면 작업자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하겠죠. 그 다음부터는 또 모드가 바뀔 때마다 이렇게 disable, enable을 되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하시게 되면 운영자 입장에서 편하게 코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걸 모르시면 저 예전에 본 어떤 소스에서는요. 이 화면에 데이터 소스를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런 걸 코딩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다 데이터 소스 쓰시면 유주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지금 인사 폼에는 모듈만 유주가 사실 되어 있지 DB 쪽에 어떤 그 소스들은 유주가 안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데이터 소스 하나를 내려놓음으로 해서 DB에 관련된 모듈들이 다 따라 붙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면 네, 익스큐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식을 쓰셔서 코딩을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똑같은 이치로 뭐요? 스테이트 체인지가 아닌 데이터 체인지.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는 스피드 버튼이죠. 네, 스피드 버튼을 disable, enable 시킵니다. 얘는 언제 disable 돼야 되나요? 네, 그렇죠. 인사가 end of file이 BOF가 아닐 때만 활성화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버튼, 네 번째 버튼인데 첫 번째 앞으로 가는 것과 끝 버튼은 begin of file이 아닐 때고 뒤에 것은 뭐죠? 네, end of file이 아닐 때 활성화돼 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건 역시 아까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픈을 딱 하게 되면 레코드가 첫 번째로 딱 떨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이 돌아요. 그래서 역시 액세스 바이올레이션이 걸리기 때문에 네, 핸들러를 끊으실 텐데 이 그 데이터 체인지 이벤트의 매개 변수는요. 샌더도 있고 필드가 넘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핸들러는 끊어놓고 역시 같은 이치로 인사 폼이 크리에이션 될 때 동일합니다. 인사 폼이 크리에이션 될 때 네, 핸들러를 역시 불러주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무슨 이벤트? 네, on data change입니다. 그래서 dm. 인사 소스의 데이터 체인지 이벤트 핸들러를 어사인 해주시면 되고요. 역시 화면이 끝날 때 이 부분을 네, 내려주시면 되겠죠. 이 화면을 닫을 때 역시 널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개념은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발생하는 시점이 지금 조금 틀린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액티베이트 될 때 한번 돌려주시는 거죠. 처음의 상태를 체킹해 주실 텐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매개 변수 기억하고 계시라고 했던 것이 그거 때문입니다. 자, 매개 변수가 샌더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네, 필드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인사 dm. 이렇게 필드를 던져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번 실행을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편집 쪽이 끝나게 된 거죠. 그래서 한번 테스팅을 정확하게 해보시고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조회 쪽에서도 역시 처음 상태이기 때문에 두 개가 디세이블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역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셔서 에디트까지 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뒤에서 이제 차트를 연결하는 것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차트를 사용하여 사원별 구별 현황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DB 차트를 연결하거나 별도의 차트 컴포넌트를 이용하셔도 되지만 이전에 만들어 놓은 차트 프레임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에서 차트 프레임을 선택하시면 이전에 등록해 놓은 차트 프레임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그래서 만약에 그 DB 정보가 바뀐다고 하면 이 시리즈에 대해서 데이터 소스를 랜덤이 아닌 데이터셋을 선택해 주시고 해당하는 데이터셋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레이블에는 이름을 표시하고 그다음에 my는 샐러리를 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주시고 어플라이 하시게 되시면 해당하는 데이터 정보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실행을 해 보시면 나머지 부분들은 이미 다 코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들이 올라오게 되고 2D 또는 3D 이런 식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변경하여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코딩이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줌인 줌아웃도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